이 취업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시작해볼까요? 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도시바 코리아 인사팀의 김정한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왠지 좀 정적이다 싶었는데요. 네. 보니까 이지수 대표님이 안 계시네요. 네.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허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활기차게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쌍용 SIST CEO로 계시는 노경원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면접은 수영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그냥 듣고 이렇게 보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장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하시면 아마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리온 인사팀장 출신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김정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지수 대표님 자리네요. 네, 제가 분위기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활기차게 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의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면접과 관련된 비법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고요.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석입니다. 자, 이제 그 본격 스타트하기 전에 한 20일 정도 남았죠.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몸조리, 몸 관리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면접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상황 면접 대비 전략법, 오늘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상황 면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예시 질문들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실전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취준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상황 면접에 많이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또 네 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또 네.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먼저 실제로 상황 면접에서 돌발 상황들 정말 많이 겪어보셨죠? 네,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지원자에게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제시하여서 그 지원자의 답변이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게 바로 상황 면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난해한 질문을 지원자들에게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조금 그 당황스러운 경험들은 첫 번째는 답변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가. 이건 굉장히 어떻게 제가 이걸 달래줘야 될지 면접이기 울어, 때문에. 성인들이. 네. 또 하나는 제가 질문했을 때 선뜻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저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게 정말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좀 다녀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으로 뭔가 검색하려는 건지 제가 또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게요.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또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도시바 코리아에서 자주 출제된 상황 면접들 쭉 살펴봤었는데 만약 직장 동료가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답변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늘 제가 그렇죠.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난처한 질문들을 받으면 누구나 아주 당황하고 어떻게 정답을 말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그 면접에 정답은 없다. 그리고 특히 상황 면접일수록 그 정답에 대한 해답을 과연 이 지원자가 제시하는가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는가를 초점을 두고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와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다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주변 동료에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직속 상사와 상의 후에 행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조직 생활에서는 본인 하나의 감정보다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조직원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료가 자기에게 불편한 사항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동료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어떤 불편함인지를 먼저 주변 동료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조직이다 보니까 섣불리 혼자 판단해서
어떤 해당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감정적 싸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누구와 바로 직속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짓겠다라는 것들을 완곡하게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말이죠. 포인트입니다. 네. 네. 유정수 대표님께서 이제 면접을 보실 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했을 때 좀 좋은 점수를 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유가 뭔지 그 사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하고 독대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그 사람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예. 그래도 계속해서 그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위에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는 성과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만일 불편하게 된다 했을 때 저 역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위에 상사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네. 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답하고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바로 대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걸 텐데요. 그쵸? 평소에 이런 능력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커온 인성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즘 서점에 가게 되면은 경영 지침서라든지 특히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해서 직장 생활의 노하우라든지 팁 같은 걸 알려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학생하고 학생일 때의 신분과 이 사회인 직장인일 때의 신분의 차이점을 좀 깨달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역지사지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좀 단기간에 배양시키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노 대표님이 지난주에 이제 쌍용 SIST에서 실제로 출제된 상하 네. 면접 질문으로 당신이 팀장이라면 월급값도 못하는 저성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의 예시를 좀 예. 들어주셨는데 질문의 의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이정석 대표께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보고 네.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지원자의 가치관과 품성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대답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 일 중심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저성과자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채용이 되더라도 혁신적인 거나 도전적인 업무에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어떤 품성도 파악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상황 대처 능력을 모든 어떤 상황 면접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은 계속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분명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정말 저성과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걸 미리 이제 알아보는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을 파악하고 실제 중소기업 제가 지난주도 여의도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 대표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네.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돌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돌잔치에 애가 1살짜리가 있고 또 3살짜리 애를 같이 안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르면은 저 어떻게 먹고 사나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구조조정을 못하고 지금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 어떤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미리 알아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떤 대안 제시는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나는 그냥 바로 끝까지 데려가겠다. 나는 바로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다양한 대안적인 답변을 하셔가지고 네. 방금 말씀드린 어떤 가치관, 상황 대처 능력, 그다음에 대안 제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상황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노경환 대표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 질문에 답변하는 지원자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시겠어요? 저라면 우선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기업 문화와 가치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가 팀워크를 중시하고 인하를 중시하는 기업이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떤 성과도 냈고 수고를 했고 또 우리 팀의 가족이 일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저성과자에게 좀 몇 번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만약에 성과를 못 낸다면은 네. 본인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유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근데 이 회사가 좀 어떤 외국 회사 도시바는 아닙니다. 대부분 외국 회사는 성과를 어떤 중시하는 중심으로, 어떤 예. 기업이라면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제외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 번쯤은 경고를 주고 네. 그래도 성과를 못 내면은
바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네.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님들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께서는 같은 질문에 좀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답변을 원한다고 보세요? 이 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머리 아프죠, 예. 일단.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팀장으로서 저희 팀에 이런 저성과자가 있다면 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명장 밑에 약졸이 없다. 그래서 일단 팀장으로서 이런 저성과자를 발생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 사람의 저성과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 상태에서 면담을 통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회사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기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합격 주시는 뭐 합격에 가까운 답변이 아닌가. 네. 예. 질문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한 아주 훌륭한 예, 예.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노 대표님께서도 실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 때 좀 좋은 점수를 주셨는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모든 상황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거기에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당당함이라든가 사실 진실성, 내용보다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답변을 소개를 하면은 어떤 기업은 팀워크도 중요하지만은 성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성과자한테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성과자한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답을 통해서 그 원인이 정말 개인적으로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건지, 그다음에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또 상사와 동료 간의 어떤 관계가 나빠서 그런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 재교육도 시킨다든가 네. 또는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성과를 낸다면은 본인과 회사를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전직 지원 서비스가 있다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저희 어떤 기업 문화에 딱 맞는 맞아요. 답변이었습니다. 예, 예. 약간은 이제 대안을 또 제시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형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상황 질문 또 하나 좀 살펴볼게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묻는 의도는 뭘까요, 위원님? 목표가 면접을 할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목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목표 뒤에 숨어 있는 의도, 모든 질문에는 그 기업이 뽑고 싶은 인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항목들이 숨어 있는데, 목표 이꼬르 도전적인 정신,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목표를 대하는 마음가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지, 목표 설정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달성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떠한 식으로 극복을 해냈는지, 그리고 정말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성취한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목표 관리와 관련해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면접자가 되셔서 이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지금 결혼에 이 골인한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목표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또 우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내용보다 이 답변의 패턴을 좀 이렇게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아서 실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의 10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이 보고서의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이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멤버들을 데리고 연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네. 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 중요성 그리고 각자가 해줘야 될 역할 이걸 다시 각인을 시키고 정해진 날짜에 보고서를 완성시켜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참여했던 구성원들 모두가 한 사람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외과에서 수술하는 수술팀처럼 손은 8개지만 머리는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떠한 상황에서 그때 문제가 뭐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고 그 결과를 앞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을 꼭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정환 상무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본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도전적으로 실행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16년 전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 이제 흐름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질문의 의도는 바로 그 지원자의 그 생각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업 문화와 그다음에 회사가 지향하는 바와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매칭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나 인재사항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고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한번 그 취준생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제가 목표로 두고 실행한 그 실적은 바로 일본 유학을 들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 조직 생활은 제가 꿈꾸는 글로벌 기업,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 기업이 당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고용, 이제 평생 고용이라든가 종신 고용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를 토대로 기업 문화를 더욱더 제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일본 유학 가는 것이. 하지만 저는 과감히 실행을 했고 자급자족 유학 생활을 통해서 제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16년이 지나면 상무의 위치에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드리면 그 저희 회사의 그 인재상이 목표의식 그다음에 열정, 도전 정신, 글로벌 능력, 그다음에 실행력이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갔고 그다음에 제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제 열정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떠났던 그 제가 실행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면접관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또 화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경환 대표님께서 역시나 뭐 상황 면접 실제 나왔던 질문인데 회사 복귀해서 5만 원을 주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어떠한 모범 답안을 저희가 못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너무 쉬우면서도 좀 까다로운 이 질문이거든요. 제가 5만 원 정한 것은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에 어떤 공무원들은 3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아도 아마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제 5만 원을 했는데 아마 저라면은 이런 질문에 만약 회사 밖에서 5만 원을 주었다면은 이게 또 주인도 알 수 없고 또 소액이고 이 때문에 공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회사 복도에서 주운 것이라면은 분명히 우리 직원이 주인이고 또 공돈일 수도 있습니다. 공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공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내 게시판이나 인사팀을 통해 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고 보니 그게 이제 내 돈이었어요. 그러면 재밌겠네요. 네, 좋습니다. 류정석 대표님도 이제 삼성의 인사 담당자로 계실 때 돌발 질문 같은 거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들 주로 하셨어요? 이게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몇몇 삼성의 계열사에 실제로 나왔던 질문인데요. 예, 예. 그 어떤 질문이냐면 그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지원자가 입사를 해서 한 2년 차가 됐는데 위에 있는 부장님께서 밑에 있는 후배에게 어떤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배가 이제 절절 매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도와주게 됐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그 부장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그 후배가 그 지시한 일 때문에 엄청나게 혼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지원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요. 보통 어떻게들 답변을 하나요? 태진 씨 같은 경우는 난감한데요. 어떻게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나 몰라 할 것 같은데. 조용히 자기 자리로? 네, 그냥 나는 내 하던 일을 하고 슬쩍 시선을 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지원자들은 이걸 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예. 굉장히 좋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과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대답을 제가 책임질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말 이제 부장님한테 부장님실에서 그 부장님 자리에서 그 후배가 깨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무조건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시켰고요라고 변명을 하고 그 자리를 이제 좀 와이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다운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통 답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는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부장님이 그 업무 때문에 화가 나서 그 후배를 혼을 내고 있을 때는 하나의 훈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배가 본인이 스스로 했든 아니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든 그 부장님 입장에서는 그 후배를 훈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리에는 바로 끼면 안 되고 일단 그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서 끝나고 나면 후배한테 가서 정중하게 후배한테 미안하다, 내가 가이드를 잘못 줄 것 같구나. 얘기를 해주고 바로 부장님석에 가서 사실은 제가 후배한테 업무 지시를 잘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가이드를 주신다면 후배하고 다시 한번 빨리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상황을 갖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양쪽의 입장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려고 했던 게 나중에 이제 부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였죠?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 면접, 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질문에 좀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유 대표님?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 질문이 나왔을 때는 곧바로 바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생각이 안 날 때는 면접관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나서 한 2, 3초 또는 한 5초 정도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왜냐면 바로바로 답할 수 있는 신입사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관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벌고 나서 답 내용은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그 조직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대답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 단계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도 한 번은 염두에 두시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취업준비생들의 Q&A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시간이죠. 네네. 취업준비생이 보내온 첫 번째 네. 질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노경원 대표님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지원자에 따라서 다른데 이미 이제 면접관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사전에 이력서와 자소서, 서류를 충분히 이제 검토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자기 소개를 딱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고. 합격, 불합격 감이 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종류로 네 유형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래서 서류가 봤는데 사진은 참 괜찮아요. 서류 괜찮은데 자기 소개하는 거 보니까 참 괜찮아요. 이런 거는 바로 합격 처리를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는 참 좋은데 뭐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뭐 좀 이렇게 당황하고 자기 소개도 잘 못해.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지켜보는 거죠. 예, 지켜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류는 좀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자기 소개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요것도 계속인데 미루고 계속 이제 검토가 들어가고 예. 마지막으로 서류도 보통인데 자기 소개도 못한다. 바로 이렇게 불합격질이에요. 결국은 첫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은
바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서류도 별로고 자기소개도 별론데 합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용어로 낙하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은 사무님께서는 면접장에서 이제 지원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좀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세요? 네, 3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그리고 진정성, 마지막으로는 바로 태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8대 스펙 또는 9대 스펙을 아무리 잘 갖췄다 하더라도 그 답변이나 행동에 진정성이 없거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절대 뽑힐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면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성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취업 준비를 오래 했는데요. 면접에서 졸업하고 긴 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전곡, 아픈 데를 찌르는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같이 평생 직업의 시대에는 본인이 정말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취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유 대표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좀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면접자 입장에서 답을 하시는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회사에 도전했습니다. 즉 제가 살아온 경험과 제 성향 역량 등을 매칭시켜 봤을 때 이 직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할 때 제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유로 이 기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일했던 좀 길게 준비했던 이 기간이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질문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시고 다시 보기도 좀 많이 돌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황 면접 대비 전략법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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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